81번 문제. 플루어덕트 공사는 별표. 플루어덕트 공사는 원래 절연전선으로 연선이어야 하죠. 물론 5개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입니다. 근데 이제 보기 4번처럼 단면적 10mm 제곱 이하인 것은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6mm 제곱 이하일 때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플루어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하죠.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 82번 문제. 이 문제는 되게 웃겨요. 지금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3번에 보면 갑자기 경쟁과 새로운 기술 어쩌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죠. 이 나머지는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83번 문제는 콘센트의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1번부터 틀렸네요. 콘센트는 접지극이 없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2번에 습기가 많은 장소, 그러니까 좀 수분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에는 방습 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전격 용량 3kVA 이하인 절연 변압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여기서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아까 위에서 이 3kVA랑 15mA 그리고 0.03초 이 숫자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3의 배수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84번 문제는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특고압용 변압기에는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이때는 저희가 어떤 장치를 하죠? 이때는 경보하는 장치를 하죠. 이렇게 탄행식 변압기 이런 거에서 온도가 상승하거나 그랬을 때는 경보하는 장치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경보 장치로도 뭐 괜찮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뱅크 용량이 5000kVA 이상이고 10,000kVA 이하일 때, 이때 만약에 내부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경보 장치 또는 자동 차단 장치를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뱅크 용량이 이것보다 더 커, 막 10,000kVA 이상이야, 이러면은 경보 장치로는 안 돼요. 이때는 자동으로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차단 장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 정도는 경보를 해도 된다. 85번 문제는 접지극의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방법이 뭐가 있었죠? 1번처럼 지중금속 구조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거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밑이네요. 밑, 그 밖에 금속 피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 전극이 있었습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접지극의 매설에서 알아둬야 할 게 지하 몇 미터 이상에서 매설하죠? 0.75m죠. 그리고 또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 또는 금속체로부터 1m 이상의 매설을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접지극은 끝. 86번 문제. 옥내 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옥내에 시설을 할 때는 전선을 나전선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이게 가능한 경우.
이 나전선은 뭐냐면 비닐이나 고무 같은 걸로 피복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전선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전선인 거겠죠? 아무튼 이 나전선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전기로용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버스 덕트 공사, 그리고 라이팅 덕트 공사, 그리고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버스 덕트 공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7번 문제는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을 하나 봐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매설식 그리고 관로식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B를 1m 이상으로 했었죠. 그리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0.6m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정답이 이렇게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중전선로의 시설 나온 김에 이 시설에는 뭐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암직관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했었거든요. 암은 암거식, 직은 직접 매설식, 관은 관로식 이렇게 3가지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88번 문제는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보자마자 이거 수레부 시스템의 요소들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수레부 시스템의 요소를 돌수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거든요. 실기 공부할 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수레부 시스템의 요소는 다시 정리하면 돌수매,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메시도체 같은 경우는 그물망 도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에는 뭐가 있냐면 배치 방법에는 보호각법, 그리고 회전구체법, 그리고 그물망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89번 문제 계측장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저희가 이 변전소에 계측장치를 시설해서 측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었냐면 발전기에 전압, 전류 또는 변압기에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압, 전류, 전력 이니까 그냥 PIV 아니면 뭐 P는 VI 이런 공식에 들어가는 거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발전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가 있었고요.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압, 전류, 전력, 온도 이렇게 4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1번에 역률은 그러면 아닌 거겠죠? 90번 문제 풍력 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계측 장치에는 뭐가 있었냐면 압력계, 풍속계, 온도계 맞고요. 그 다음에 회전속도계, 그 다음에 나셀 이거 내의 진동을 감시하기 위한 진동계가 있었습니다. 조도계는 아닙니다. 91번 문제 일반 주택의 저하 목내 배선을 점검했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을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보기들을 보니까 지금 합성수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1번에 합성수지 간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로 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틀렸네요.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가 아니라 1.5m죠. 그리고 2번에 합성수지관 안에서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는 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때 연동선 10mm 제곱 그리고 알루미늄은 16mm 제곱 이하의 단선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4번에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각극에 시설하는 것도 맞는 설명.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관을 삽입하는 길이는 관 외경의 1.2배였고요.
만약에 여기서 접착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0.8배였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92번 문제,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는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이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옥내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경보장치 시설해야겠죠. 화재 발생했는데. 2번에 전압이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현저히 저하했대요. 이 경우에도 경보장치 시설해야겠죠. 그리고 4번에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이때도 경보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90%가 아니라 85%. 저희는 85%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85% 이하로 수소의 순도가 떨어졌다면 이때는 경보장치가 아니라 자동차단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90% 보고 이거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경보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을 한 다음에 재폐로를 했대요. 이럴 때는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93번 문제, 특고 앞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철주, 비종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이 철탑의 종류에서 전선로의 지지물에 양쪽의 경간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을 고르래요. 경간의 차가 큰 곳 하면은 바로 내장형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 각도형 같은 경우는 3도 초과했을 때 사용을 하죠. 직선형이 뭐였죠? 3도 이하였죠. 인류형은 말에 인류하는 곳, 인류가 들어가면 인류형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 경간의 차가 큰 곳 하면 무조건 내장형을 떠올리세요. 94번 문제, 전식 방지 대책에서 매설금속체 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해야 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3번에 변전소 간의 간격 축소 같은 경우는 전식 방지 대책이 맞는데 매설금속체 측이 아니라 이거는 전기철도 측의 전식 방지 대책입니다. 이 전기철도 측에는 대책이 뭐가 있냐면 변전소 간 간격 축소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일본드의 양호한 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대 레일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절연도상 및 레일과 침목 사이에 절연층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설 금속체 측의 전식 방지 대책에는 절연 코팅이 있고요. 배류 장치 설치가 있고요. 저준위 금속체를 접속, 그리고 또 매설 금속체의 접속부를 절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궤도와의 이격거리를 증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판 등의 도체로 차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외워줘야 될 것 같네요. 95번 문제에서는 철탑의 경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시가지에서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경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400m 이하여야 하는데요. 근데 지금처럼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이때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는 경간이 250m 이하여야 합니다. 400m, 250m 기억을 잘 해주세요. 96번 문제,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뭘로 분류를 하네요. 저희 맨날 킬로볼트 이런 거 계산하다가 갑자기 600V 나오니까 되게 뭔가 하찮지 않나요? 특고압, 초고압은 당연히 아니어 보이죠? 이거는 바로 저압입니다. 전압의 종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라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압은 교류 1kV 이하 그리고 직류에서는 1.5kV 이하일 때를 말하고요. 그럼 고압은 당연히 이 교류 1kV 초과, 직류 1.5kV를 초과를 하고 그 다음에 7kV 이하인 거를 말하겠죠. 그럼 당연히 마지막으로 초고압은 7kV를 초과할 때를 초고압이라고 합니다.
97번 문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야 되네요. 동일 지지물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을 한대요. 이때 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가공전선의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건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약한 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 센 게 위에 있는 거고. 고압이랑 저압 중에 누가 더 세 보이나요? 고압이 더 세 보이죠? 그러면 고압 가공전선을 저압 가공전선의 위로 하고 그리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을 해야 하고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98번 문제는 사용전압이 154kV인 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을 할 때 경동연선 굵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일 때 전선의 단면적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이 특고압이 만약에 100kV 미만이다. 이때는 저희가 55mm 제곱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고요. 인장 강도까지 외워두시고 싶다면 21.67kN 이상 그리고 100kV 이상이다. 그리고 300kV 이하다. 이럴 때는 150mm 제곱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하고 이때 인장 강도는 58.84kN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00kV 이상일 때는 200mm 제곱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을 하고요. 인장 강도는 77.47kN 이상.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사용전압이 154kV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경동연선의 굵기는 150mm 제곱 이상이어야 합니다. 99번 문제,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이 사실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할 것. 뭔가 세척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대충 보면. 근데 사실 이 지중이 땅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건데 조명이랑 세척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이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여야 하는 건 맞고요.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이것도 맞습니다. 뚜껑 같은 것도 아무나 시설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주자면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 침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때 시설하는 지중함은 그 크기가 1m 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이런 기타 가스 방산시키기 위한 이런 적당한 장치를 해줘야겠죠? 이것까지 알아두면 지중함의 시설은 끝! 100번 문제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가 전압이 이렇게 고압일 때는 바로 4.0mm 이상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특고압이면 조금 더 커져요. 5.0mm 이상의 굵기를 사용했어야 됐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은 고압이니까 3번 4.0mm 이상입니다.